당신이 진짜 프랑스 경찰이라면 형사법 제73조에 따라 이런 식의 금전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40세 청소부 은수의 입에서 완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한 노인이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딸의 목소리와 억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정체를 알아챈 것은 재벌 회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거든요. 진짜 딸이 나타났다는 것은 가짜가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성진그룹 본사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 은수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40년을 살아오며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고작 10년, 그마저도 온통 청소와 생존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은수가 바닥에 얼룩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유, 또 얼룩이네. 닦아도 끝이 없네. 사람 인생이 딱 이 바닥 같아. 성진그룹 창립 기념일을 맞아 로비는 각국 외교관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들로 북적였습니다. 은수는 그들의 대화 소리를 소음처럼 흘려들으며 묵묵히 일손을 놀렸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에 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료 청소부 정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은수야, 은수야, 어쩌면 좋아. 우리 준호가, 우리 아들이 프랑스에서 경찰에 잡혔대. 수화기 너머로 거친 남자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잘 들어. 지금 내 아들 마약 사건으로 붙잡혀 있다. 오늘 안으로 5만 유로 안 보내면 바로 감옥이다. 다신 얼굴 못 본다. 정자가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준호는 그런 애 아니에요. 그 애는 술도 잘 안 마셔요. 제발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입 다물어. 말 많으면 바로 끝장이야. 돈 준비해. 지금 당장. 은수가 정자의 휴대폰을 낚아채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아주머니. 은수의 입에서 갑자기 유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프랑스 경찰 아니죠? 진짜 경찰이면 이런 전화 못합니다. 법에 어긋나요. 게다가 말투가 이상해요. 마르세유 쪽에서 쓰는 거친 억양이에요. 이 전화 지금 바로 국제범죄수사대에 넘기겠습니다. 상대방이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자가 은수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은수야, 살았다. 내가 정말 속을 뻔했어. 근데 너 언제부터 그런 말을 그렇게 잘해? 은수도 자신이 방금 한 말에 당황했습니다. 은수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몰라요. 왜 저런 말이 술술 나왔는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구 회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수가 방금 사용한 프랑스어는 단순한 회화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딸 서연이 어머니와 주고받던 비밀스러운 프랑스어 농담의 억양과 똑같았습니다. 구 회장이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말투야. 저건 우리 서연이 말버릇이야. 은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구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실종된 딸의 습관적인 손동작, 고개를 갸웃거리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구 회장이 비서실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저 사람, 지금 저 청소부 말이야. 신원부터 다 캐.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그리고 방금 한 프랑스어, 누가 들어도 알 수 있게 분석해와.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은수는 상황을 정리한 뒤 자신이 왜 그런 능력을 보였는지 혼란에 빠져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던 은수의 머리에 갑작스러운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왜 머리가 이렇게 아프지? 난 그냥 청소하는 은수인데 도대체 나는 누구야? 한편 양딸 체리는 복도 끝에서 구 회장의 눈물을 목격하고 보안실로 급히 향했습니다. 체린이 보안 직원에게 명령했습니다. 방금 로비에서 있었던 일, 녹음 영상 전부 지워요. 부회장님, 규정상. 규정? 지금 나랑 말장난할 때야? 묻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해요. 체리는 은수의 사물함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성진그룹 초기 멤버들만 가졌던 희귀한 문양의 은색 펜던트를 발견한 순간 체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설마 아니야. 체린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이, 문제 생겼어. 서연이 살아있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가 나오면 내 자리는 끝이다. 알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 사고든 실수든 조용히 처리해. 퇴근길 은수는 어두운 골목에서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괴한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그때 검은 세단들이 골목에 들어서며 괴한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구 회장이 은수의 손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서연아, 아빠다. 아빠가 널 찾았다. 은수가 당황해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서연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구 회장이 은수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얼굴, 이 눈, 아빠가 어떻게 모르겠니? 30년이야. 30년을 하루도 안 빼고 기다렸어. 골목 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체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아와도 내 자리는 없어.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구 회장과의 만남 직후 은수는 당혹감을 이기지 못하고 구 회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은수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죄송하지만 전 모릅니다. 회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서연이란 이름도 처음 들어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은수는 구 회장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구 회장이 은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을 잃었구나. 그래서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우리 서연이. 다음 날 아침 체리는 은수를 회장실이 아닌 지하 창고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독극물이 든 음료와 돈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체린이 은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로 보여? 돈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마시면 끝나는 거고. 아버지 치매를 이용해서 딸 행세할 생각이지? 은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그런 적 없어요. 회장님을 속일 생각도 없고요. 왜 이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체린이 정자의 아들 사진을 꺼내며 위협했습니다. 이 아이 기억나? 내 옆에서 울던 청소부 아들. 내가 계속 설치면 이 아이부터 사라질 거야. 그 다음은 내 주변 사람 전부야. 한 명도 남기지 않을 거야. 은수가 체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러시는 거죠? 제 눈을 못 보시잖아요. 제가 진짜일까 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체린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내가 뭔데 나를 판단해. 체린은 은수를 절도범으로 몰기 위해 고가의 다이아몬드 시계를 은수의 작업복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곧이어 보안팀이 나타났습니다. 은수 씨, 귀중품이 사라졌습니다.
가방과 옷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왜 제 주머니에? 저 이런 거 손도 안 댔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구 회장의 인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비서실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은수 씨를 바로 이동시키세요. 외부 접촉은 전면 금지입니다. 구 회장은 외부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검진센터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은수의 유전자 샘플을 세 군데의 독립된 기관에 분산 의뢰했습니다. 채린이 K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검사를 막아야 해요. 돈이 얼마가 들든 매수하세요. K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구 회장이 직접 움직였어. 검찰청 연구소까지 들어갔다. 안가에 격리된 은수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어릴 적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렸습니다. 저 나무 뒤에 숨어서 숨바꼭질을 했던 기억, 연못가에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이 나무, 여기서 숨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낯설지 않지? 은수가 서재에서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 속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채린의 어머니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채린의 어머니는 은수의 어머니를 질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내 엄마? 그럼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노려보고 있지? 채린은 은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조작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채린이 구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 보셨어요? 은수가 예전에 동료 돈 훔쳤대요. 주변 사람들 증언이에요. 구 회장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날 밤 은수가 잠꼬대로 부르는 불어 자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자장가는 죽은 아내만 알던 멜로디였습니다. 구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노래, 당신이 서연이 재울 때 부르던 노래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 틀림없어. 우리 딸이야. 채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안가의 식단의 지능을 저하시키는 약물을 섞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음식의 미세한 금속 맛을 느끼고 거부했습니다. 은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 음식 입에 넣자마자 이상해요. 쇠 맛이 나요. 전 못 먹겠어요. 은수는 안가를 감시하던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환풍구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실종되었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에서 은수는 낡은 사탕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발작처럼 돌아왔습니다. 어린 채린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언니, 이거 먹어봐. 엄청 달아. 은수가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래, 그날이야. 그때 내가 날 여기로 데려왔지. 채리는 GPS 추적기를 통해 은수의 위치를 파악하고 용병들을 급파했습니다. 숲속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수는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채린이 나타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가 사라져야. 내가 진짜가 돼. 채린이 은수를 밀어버리려 했지만 은수는 청소일로 단련된 근력으로 역공을 가했습니다. 은수가 채린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여기였지? 내가 나를 버린 곳. 난 다 기억났어. 그때 구 회장의 경찰 병력이 숲에 도착했습니다. 은수는 도로로 뛰어나가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검은 세단 앞에 쓰러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은수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진이 은수를 부축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얼굴,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 서연이 맞아. 정말 살아있었구나. 도진의 개인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은수는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채린이 자신을 숲에 버렸던 그 순간부터 보육원에서의 쓸쓸한 나날들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도진이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니, 은수라고 불러야 하나? 그래도 상관없어. 내가 살아있어서 그걸로 됐어. 30년이야. 하루도 안 빼고 기다렸다. 은수가 도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정말 죄송해요.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도진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도진이야. 너 어릴 때 맨날 뒤에서 따라다니던 애. 제2그룹 회장 아들. 내가 울면 옆에서 같이 울던 그 꼬마. 은수의 눈에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설마 그때 그 애가 이렇게 컸다고? 도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 혼자서는 못 버텨. 채린이랑 K. 둘 다 보통이 아니야. 나랑 같이 가자. 이번엔 내가 내 옆에 설게. 은수가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 은수는 자신의 생존을 철저히 숨기기로 했습니다. 도진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 투자 거물 엘레나로 신분 세탁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혹독한 경영 교육과 사교계 매너를 익혔습니다. 은수가 거울 앞에서 우아한 자세를 연습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봤고 눈빛도. 청소부 은수는 이미 죽었어. 이제 나는 엘레나야. 한편 체리는 은수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구 회장의 병세를 악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체린이 주치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너무 더뎌요. 약을 조금 더 강하게 써주세요. 빨리 회복하셔야 하잖아요. 주치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약은 어르신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체린이 차갑게 끊어 말했습니다.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게 제 역할이니까. 은수는 프랑스 현지 법인을 통해 성진그룹 주식을 대거 매집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로 변신한 은수가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 끝났어. 조금만 더 가면 체린 발밑이 흔들릴 거야. 도진이 은수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K 말이야. 예전에 성진 기술 빼돌리려다 걸렸어. 그걸 내 아버지가 막았고 그날부터 복수만 생각한 놈이야. 은수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번엔 내가 직접 쫓아낼게. 다시는 못 돌아오게. 엘레나로 변신한 은수가 성진그룹 본사에 나타났습니다. 체리는 엘레나의 완벽한 프랑스어와 우아한 태도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이는 익숙한 손동작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회의 도중 은수가 체린에게 불어로 속삭였습니다. 먼지는요. 구석에 쌓일수록 치우기 힘들죠. 체린이 깜짝 놀라며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은 어릴 때 은수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체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은수가 미소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프랑스 속담입니다. 청소 이야기죠. 체리는 엘레나가 은수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그녀의 지문을 채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이미 실리콘 지문을 부착해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 회장은 병상에서 은수가 몰래 보낸 신호를 받았습니다. 병실에 흘러나오는 불어 자장가 멜로디를 듣고 딸이 살아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구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노래, 서연이 어릴 때 내가 잠들기 전에 듣던 노래야. 살아있구나. 그래, 살아있어. 은수는 청소부 시절 알고 지낸 관리인들을 통해 체린의 집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체린과 K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했습니다. K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엘레나부터 없애. 투자금은 우리가 챙기고 사고로 처리해. 은수가 녹음기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잘 들었다. 이제 끝이 보이네. 체리는 엘레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호텔방에 괴한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수와 도진이 미리 설치한 함정에 걸려 괴한들은 모두 생포되었습니다. 은수가 괴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 줄게. 누가 시켰어? 말하면 살려줄게. 괴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체린입니다. 부회장님이 직접 시켰어요. 은수는 투자 협약식 당일을 위해 체린의 측근들을 매수했습니다. 체린의 독단적인 경영 실태를 폭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모든 게 끝나면 그땐 우리. 은수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이 일 끝나기 전까진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체리는 구 회장의 유언장을 위조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내용으로 변조하고 변호사를 매수했습니다. 은수는 위조된 유언장의 원본이 체린의 비밀 금고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해 다시 본사에 잠입했습니다. 금고를 열던 순간 은수는 30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독살한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는 K가 범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은수가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약속할게. 반드시 끝까지 갚아줄게. 은수가 증거품을 챙겨 나오려던 순간 체린의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비서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멈춰. 은수와 비서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은수가 비서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하며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지금 여기서 다치기 싫으면. 은수는 비서를 기절시키고 급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체리는 은수가 살아있으며 엘레나와 동일 인물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K로부터 받았습니다. 은수의 어깨에 있는 특이한 흉터 사진이었습니다. 체린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살아남았구나. 이번엔 진짜 끝을 보자. 체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장내야겠어. 다시는 숨 못 쉬게. 체린은 은수를 직접 죽이는 대신 정자를 유인해 고문하기로 했습니다. 정자에게 거짓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자 씨? 큰일이에요. 준호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병원에서 난리예요. 당장 창고로 와주세요. 정자가 다급히 달려온 폐창고에서 체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린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걱정돼서 왔지? 근데 여기엔 내 아들이 없어. 은수를 불러. 그럼 살려줄게.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수가 왜요? 그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체린이 정자를 밀어 넘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은수는 도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자를 구하러 창고로 향했습니다. 은수가 창고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정자 언니, 언니 어디 있어요? 체린이 정자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네. 봐라. 내가 나타날수록 누군가는 꼭 다쳐. 이제는 죽을 차례야. 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탁이야. 정자 언니는 놔줘. 나만 데려가. 체린이 비웃으며 정자를 더욱 거칠게 폭행했습니다. 착한 척하지 마. 내가 시작한 일이야. 은수가 달려들어 정자를 감싸려 했지만
채린의 부하들이 은수를 붙잡았습니다. 나, 이러지 마. 채린이 끓는 물이 든 주전자를 들고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얼굴 흉터투성이로 만들어줄게. 다시는 누가 누군지 모르게. 그때 정자가 은수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뜨거운 물이 정자의 등에 쏟아졌습니다. 정자가 비명을 지르며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 은수가 절규하며 정자를 부축했습니다. 언니, 언니 눈 떠요. 나봐요. 정자가 마지막 숨을 내쉬며 은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수야, 울지 마. 바닥을 닦아야 하늘이 보이는 거야. 잊지 마. 정자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은수가 정자의 시신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채리는 정자의 시신 곁에 은수의 지문이 묻은 흉기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청소부가 동료를 살해했어요. 경찰이 도착해 은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은수가 수갑에 채워진 채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이 여자가, 채린이가 죽였어요. 채린이 포섭한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청소부의 신분 상승 욕구가 부른 비극적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떠들어댔습니다. 구 회장은 채린이 투여한 약물 부작용으로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은수는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도 K가 보낸 죄수들이 은수를 노렸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습격이 이어졌습니다. 은수가 피투성이가 된 채 독방 벽에 기댔습니다. 정자 언니, 내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도지는 은수를 구하려다 K의 금융 사기 프레임에 걸렸습니다. 제2그룹 이사회에서 해임당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어 손발이 묶였습니다. 은수는 독방에서 정자의 죽음을 떠올리며 극심한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벽에 정자의 이름을 피로 새기며 복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정자, 절대 잊지 않을게. 반드시 갚아줄게. 채린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채린이 은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했습니다. 봐라. 이게 내 자리야. 넌 평생 쓰레기장에서 살아. 은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채린의 옷에 묻은 미세한 흙먼지를 관찰했습니다. 특별한 성분의 흙이었습니다. 은수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진 별장 뒤 정원. 거기서 움직였어. 채린은 판사를 매수해 은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했습니다. 은수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이송 도중 의문의 차량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노숙자 차림에 도진 신복들이 은수를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사고 당시 입은 부상과 정신적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지하방에서 폐인처럼 지내며 말을 잃었습니다. 채리는 은수가 죽었다고 믿고 성진그룹 회장 취임식을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외빈들을 초대하며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은수는 지하방에서 TV로 채린의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실어증이 깨지며 절규했습니다. 전부 다 내 손으로 끝내겠어. 은수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잘랐습니다. 정자가 남긴 낡은 청소부 작업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이야. 도진이 지하 은신처로 찾아와 은수에게 하드디스크를 건넸습니다. 도진이 은수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 예전이랑 너무 달라졌네. 이 안에 다 들어있어. K의 비자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야. 은수가 하드디스크를 받아들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서 할게. 도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넌 이미 많이 망가졌어. 그래도 기억해. 나는 언제든 내 편이야. 은수는 과거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지하철역 노숙자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박 씨는 좁은 골판지 집에서 낡은 노트북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은수를 알아보며 놀랐습니다. 은수 아가씨 아니야?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은수가 박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박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저에겐 의지할 사람이 박 씨밖에 없어요. 박 씨가 은수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그냥 노숙자인 줄 알. 예전에 내가 뭐 했는지는 알잖아. 은수가 하드디스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K라는 사람, 그 사람의 동기를 찾고 싶어요. 정확하게 복수하고 싶어요. 박 씨가 노트북을 켜며 낮게 말했습니다. 좋아, K. 그 인간 때문에 나도 여기까지 왔거든. 오늘은 빚 갚는 날이네. 박 씨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자금 이동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박 씨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맞지? 이게 K돈이야. 조세 피난처 유령 회사 거쳐서 결국 체린 계좌로 들어가. 둘이 한패야. 은수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특수 분장 기술을 익혔습니다. 화상 흉터를 가리고 성진그룹 야간 청소 용역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첫 출근 날 은수가 청소 수레를 밀며 성진그룹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관리 직원이 은수에게 말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야간은 힘들어요.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해요. 은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청소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밤마다 은수는 회장실을 청소하며 체린의 일과표를 파악했습니다. 책상 아래 붙인 비밀 금고도 발견했습니다. 은수가 손을 멈추고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분명히 뭔가 숨겨놨어. 도진은 겉으로는 파산한 척하며 K의 자문역으로 잠입했습니다. K와 만난 자리에서 도진이 말했습니다. 큰 건 하나 해보시죠. 성진 주식 담보로. K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너 상황 안 좋다며. 도진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살아남으려고요. 제2그룹은 이미 끝났습니다. 은수는 청소부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일부러 흘렸습니다. 회장실 귀신이라는 별명이 퍼지며 체린을 압박했습니다. 체린이 비서에게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밤마다 이상해. 누가 다녀간 느낌이야. 비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안팀 불러볼까요? 체린이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불러. 당장. 은수는 정자의 아들 준호가 프랑스에서 무사히 귀국하도록 도왔습니다. 공항에서 준호를 만난 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매일 내 얘기했어. 잘 돌아왔다.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 일 들었어요. 꼭 복수해주세요. 은수는 본사 지하 전산실을 청소하며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성진그룹의 모든 통신을 도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씨가 이어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완벽해. 이제 그 인간들 숨쉬는 소리까지 다 들려. 체리는 밤마다 집무실에서 불어 자장가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체린이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있어? 장난치지 마. 당장 나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채린의 신경쇠약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은수는 채린의 신뢰받는 비서가 K의 첩자임을 알아냈습니다. 이를 역이용해 채린과 K 사이에 불신을 퍼뜨렸습니다. 도청 장치를 통해 들은 대화에서 도진이 K에게 말했습니다. 채린 쪽에서 당신 정리하려는 얘기가 있던데요. K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키워준 주제에 감히 날 배신해? 구 회장은 은수가 몰래 투여하는 해독제 덕분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지시에 따라 여전히 혼수 상태인 척 연기했습니다. 구 회장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곧 나설게. 은수는 채린의 영양제 병에 공포를 유발하는 약물을 섞었습니다. 채린이 이상 증세를 느끼며 주치의를 몰아붙였습니다. 요즘 왜 이래? 약 먹고 나면 심장이 뛰어. 당신이 뭘 한 거지? 주치의가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처방은 그대로입니다. 성진그룹 내부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채린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은수는 박 씨와 함께 채린의 개인 클라우드를 해킹했습니다. 30년 전 은수를 버리는 영상의 원본을 찾아냈습니다. 박 씨가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바로 이거야. 편집 안 된 원본. 은수가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도망 못 가. 드디어 모든 판이 다 깔렸어. 성진그룹 회장 취임식 당일 은수는 청소 수레 안에 방송 송출 장비를 숨기고 식장 제어실로 잠입했습니다. 박 씨가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은수 아가씨, 전부 연결됐어. 화면, 음성, 조명까지. 신호만 주면 바로 간다. 은수가 제어실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이날을 3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시작합시다. 채린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취재진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성진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채린이 취임사를 읽으려 입을 떼는 순간 식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채린과 정자의 다툼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스피커에서 채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나타날수록 주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 알아?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저 음성 채린 아니야? 채린이 얼굴이 새하얘진 채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꺼.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은수가 이미 모든 제어권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30년 전 어린 채린이 은수를 숲으로 밀어버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설마 저게 진짜라면 K와 공모해 구 회장을 독살하려 한 증거들도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 불러. 이건 범죄야. 은수가 청소부 작업복을 벗어던지며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은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먼지는 털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썩은 살은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완벽한 불어 억양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제 이름은 구서연입니다. 3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성진그룹의 진짜 딸입니다. 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K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해? 저 여자 끌어내. 하지만 도진이 이끄는 보안팀이 무대를 둘러쌌습니다. 성진의 노조원들도 은수를 감싸며 나섰습니다. 우린 회장님 편입니다. 이제 더는 못 속입니다. 휠체어를 탄 구 회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며 등장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이 걸어. 구 회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 서연이. 이 아이가 성진의 유일한 후계자다. 나는 오늘부로 채린과 K를 고소한다. 살인과 횡령 혐의다. 채린이 바닥에 주저앉아 웃다 울며 외쳤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내가 진짜야. 은수가 현장 경찰들에게 하드디스크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채린의 범죄 전부. 편집 없는 원본입니다. 채린이 수갑에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채린이 소리쳤습니다. 날 놔. 내가 진짜라고. K는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 했지만 박 씨와 노숙자 동료들이 출구를 막았습니다. 박 씨가 K의 옷깃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기억나냐? 내가 내 통장 털고 내 인생 박살낸 거. 오늘 끝내자. 준호가 무대 위로 올라와 은수에게 고개 숙였습니다. 누나, 엄마 억울함이 풀렸어요. 은수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자 언니, 분명 보고 계실 거야. 취임식 직후 성진그룹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은수의 귀환 소식에 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은수가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청소부 휴게실부터 고치세요. 제일 먼저입니다. 직원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사람을 모릅니다. 사람을 모르면 경영도 못합니다. 은수는 채린의 집무실을 폐쇄했습니다. 그곳에 쌓인 모든 비리 서류를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도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K 잔당만 남았어. 제2그룹과 손잡고 정리하자.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다시 더럽혀지지 않게. 은수는 청소부 시절의 감각으로 숨겨진 비자금을 추적했습니다. 현장직들의 정보를 모아 K의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K는 유치장에서 간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한 번만 더. 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칙입니다. 은수는 어머니의 펜던트를 구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어요. 구 회장이 딸의 거칠어진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성진을 깨끗하게 만들게요. 그날 밤 비서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채린이 이송 중에 사라졌습니다. 은수가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예상했어요. K의 마지막 발악이겠죠. 이제 진짜 끝을 보러 가야죠. 채린의 실종 소식에도 은수는 흔들리지 않고 본사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은수가 보안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한 군데도 허술하면 안 됩니다. 모든 출입구에 이중 검색대 설치하세요. CCTV는 24시간 실시간으로 보고받겠습니다. 작은 이상도 바로 보고하세요. 보안팀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은수는 성진그룹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프랑스 최대 명품 그룹과의 합병을 직접 추진했습니다. 프랑스 협상단과의 회의에서 은수가 유창한 불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시장을 단순히 숫자로만 보지 마십시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들은 말들입니다. 어디서 낭비가 생기고 어디서 신뢰가 깨지는지요. 프랑스 회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이렇게 정확히 아는 경영자는 처음입니다. 매우 인상적이군요. 협상단은 은수의 완벽한 불어 실력과 생생한 현장 경험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프랑스 회장이 은수와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책상 위에서만 경영하지 않는군요. 진짜 리더를 만난 기분입니다.
원로 이사들이 은수의 성과에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 이사가 다른 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성진이 왜 이 아이를 선택했는지. 은수는 성진 본사 로비에 진실의 거울이라는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양심을 되돌아보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은수가 제막식에서 말했습니다. 거울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그대로 비춥니다. 서로 속이지 맙시다. 그게 성진의 새 기준입니다. 직원들이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도진이 은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청혼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싸움은 끝났잖아. 우리도 행복해져도 되지 않을까? 나와 결혼해줘. 은수가 도진의 손을 잡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직이야. 체린이 잡히지 않았어. 완전히 끝나야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어. 은수는 청소 용역 네트워크를 동원해 체린이 숨어들 만한 곳들을 수색했습니다. 성진그룹 소유의 모든 폐건물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편 체린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완전히 바꾸고 은수의 비서실의 신입사원으로 잠입했습니다. 새 신분증을 들고 인사팀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박민정입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비서실 배정이군요. 수고 많을 겁니다. 은수는 신입 비서의 향수 냄새를 맡는 순간 알아챘습니다. 과거 체린이 집착하듯 쓰던 그 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수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걸어 들어왔구나. 이번엔 도망 못 가. 체린이 은수의 커피에 독을 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은수는 아무렇지 않게 컵을 보관했습니다. 박 씨가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찍혔어. 이제 증거는 충분해. 체리는 밤마다 은수의 서류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모두 가짜 정보뿐이었습니다. 체린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여기 있을 텐데. K 계좌가. 은수는 프랑스 명품 그룹과의 콜라보 런칭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날을 체린의 마지막 무대로 정했습니다. 준비 도중 은수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조명, 음향, 화면, 전부 내 신호 하나로 움직이게.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도망칠 구멍 없어. 파티 당일 은수는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외빈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단연 당신이군요. 체리는 파티의 절정 순간 은수를 무대 뒤로 불렀습니다. 칼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야. 이번엔 진짜 끝내줄게. 하지만 은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검복 위로 칼날이 튕겨나갔습니다. 뭐야? 은수가 체린의 손목을 비틀며 불어로 말했습니다. 얼굴은 바꿀 수 있어도 내 안의 냄새는 못 지워. 순간 파티장의 모든 조명이 무대 뒤를 비췄습니다. 체린의 얼굴이 대형 화면에 그대로 중계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여자, 체린 아니야? 세상에, 저렇게까지. 체린은 그 자리에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은수는 체린의 주머니에서 K의 비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은수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위기 관리의 귀재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성진그룹의 브랜드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구 회장이 은수에게 지분 승계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제 아빠는 편히 쉬어도 되겠구나. 성진은 내가 이끌어라. 은수와 도진이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K가 감옥에서.
대규모 해킹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은수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 남았군요. 가장 깊은 곳에 숨은 먼지까지 털어내야 진짜 청소가 끝나죠. K가 사주한 국제 해커 집단이 성진그룹 메인 서버를 공격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과 함께 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전산 팀장이 얼굴이 창백해진 채 달려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전부 먹통입니다.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고 결제 시스템이 아예 멈췄습니다. 복구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은수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예상했던 수순이에요. 비상계획 바로 가동하세요. 서버 분리, 단계별 대응.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봅니다. 성진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언론들이 은수의 리더십을 맹비난했습니다. 뉴스 화면에서 기자가 날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진그룹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구서연 회장의 경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K는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자신이 구 회장의 친동생으로서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면회 온 기자들 앞에서 K가 힘없는 척 말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형님께서 양딸에게 속으신 겁니다. 친동생인 나를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K가 미리 손을 써둔 검찰 고위직들이 움직였습니다. 은수를 신분 도용 및 경영권 찬탈 혐의로 정격 기소했습니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구서연 씨, 경영권 찬탈 혐의로 수사 대상입니다. 즉시 협조해 주시죠. 은수의 집무실이 철저히 압수수색당했습니다. 구 회장은 연이은 충격으로 뇌졸중이 재발했습니다.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며 은수는 아버지 곁을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사가 은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지는 은수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K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도진이 외쳤습니다. 서연아, 절대 포기하지 마. 끝까지 가. 은수는 본사에서 쫓겨나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체린의 잔당들이 들이닥쳐 어머니의 유품들을 모조리 부쉈습니다. 은수가 깨진 펜던트를 주워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빗속에서 정자의 무덤 앞에 선 은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정자의 말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을 닦아야 하늘이 보인다. 은수가 눈물을 훔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야. 은수는 박 씨와 함께 지하 단칸방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K의 해커들이 남긴 디지털 흔적을 하나씩 쫓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놈들 지우려고 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어. 시간은 걸려도 반드시 잡는다. 은수는 과거 도움을 받았던 시장 상인들과 노숙자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K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들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시장 상인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달부로 위장해서 다 볼게. 돈 오가는 거, 사람 드나드는 거. 상인들이 마침내 K의 비밀 자금 전달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은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은수가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반격이야. 은수는 이 증거를 바탕으로 K와 결탁한 검찰 세력의 비리를 SNS에 공개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검찰이랑 K가 한패였네. 구서연 응원합니다. 이게 진짜 정의다. 궁지에 몰린 K가 해커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모조리 부숴. 성진 시스템 완전히 날려버려. 하지만 은수와 박 씨는 이미 함정을 파두었습니다. 서버를 분리하고 가짜 시스템을 미끼로 깔아둔 상태였습니다. 해커들이 접속한 순간 위치 정보가 인터폴로 넘어갔습니다. 국제 해커 조직은 일망타진되었습니다. 박 씨가 두 손을 치며 외쳤습니다. 걸렸다. 전부 끝났어. 은수는 청소부 복장으로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면회실에서 K와 마주 앉았습니다. 은수가 녹음기를 켜며 낮게 말했습니다. 삼촌, 30년 전 그날 이야기. 이제 다 들려드릴게요. K가 분노에 달려들려 했습니다. 2년이. 하지만 은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불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끝내 닦지 못한 죄가 이제 당신을 집어삼킬 겁니다. 채린이 정신병원에서 탈출해 은수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은수가 미리 배치한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채린을 제압하며 말했습니다. 채린 씨, 도주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제 더는 못 갑니다. 채린이 바닥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진짜야. 은수가 한 걸음 다가가 채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죽어서도 안 돼. 살아서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 도지는 은수가 밝혀낸 검찰 비리 덕분에 무혐의로 석방되었습니다. 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 끝날 때까지 내가 내 옆에 없어서 미안해.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어. 은수가 도진을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구 회장의 병실로 달려간 은수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기적처럼 구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구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다 끝났니? 은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성진을 다시 세웠어요. 이제 아무도 못 흔들어요. K의 변호인단이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세력들까지 구속되며 K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K가 감옥 안에서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끝나는 건가? K는 마지막 발악으로 은수와의 동기어진을 꾀했습니다. 암살자를 성진그룹 본사로 보냈습니다. 본사 로비에서 은수가 암살자와 마주섰습니다. 암살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죽어. 은수는 몸을 낮추며 피했습니다. 청소부 시절 단련된 민첩함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여기다. 지금이다. 보안팀이 들이닥쳐 암살자를 제압했습니다. 암살자가 끌려가자 은수는 곧바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은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K는 일본 야쿠자와 손잡고 국가 기밀을 팔려고 했습니다. 이건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국가 범죄입니다. 이사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짓까지 용서할 수 없어.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K의 영구 제명과 은수의 단독 회장 추대가 결정되었습니다. 은수는 취임 선서 대신 모든 사원 앞에 섰습니다. 저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회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배경 스크린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있던 은수의 과거 사진이 비쳤습니다. 사원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믿겠습니다. K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은수는 그의 전 재산을 사회정화기금으로 환원했습니다. 은수는 채린을 마지막으로 면회했습니다.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없어. 대신 평생 기억해. 내가 무너뜨린 인생들을. 채린이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정자의 아들 준호는 해외 법인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준호가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누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구 회장이 은수의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엄마랑 했던 약속을 내가 대신 지켜줘서 고맙다. 은수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가 왔어요. 은수는 성진그룹 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계급 없는 소통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도진과 함께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성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은수에게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은수가 완벽한 불어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언어는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밑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운 삶의 도구였습니다. 채리는 감옥에서 은수의 성공 뉴스를 보다 광기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긁으며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은수는 과거 살던 옥탑방 자리에 청소부 쉼터를 세웠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진이 다시 한번 은수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 함께 가자. 은수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은수의 회장 취임 1주년 성진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자부심이 된 성진그룹의 성과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은수는 매주 월요일 아침 직접 로비 바닥을 닦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청소하는 CEO라는 별명으로 은수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사원 하나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정말 대단하지? 저렇게 겸손하신 분이 또 있을까? 도진과 은수의 결혼식은 성진그룹 로비에서 소박하게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대신 은수가 청소부로 처음 일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보다 청소부 동료들과 노숙자 친구들이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은수가 드디어 행복해지는구나. 은수는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화이트 수트를 입었습니다. 도진과 함께 불어 자장가를 듀엣으로 부르며 행복한 앞날을 약속했습니다. 구 회장이 건강을 회복해 딸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생애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합니다. 은수는 신혼여행 대신 전 세계 빈민가를 돌며 청소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준호가 프랑스 법인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귀국했습니다. 은수를 누나라고 부르며 정자의 유골함 앞에 성공 보고를 올렸습니다. 엄마, 누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박 씨는 성진그룹의 보안 총괄 이사로 영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강의 사이버 보안망을 구축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채리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매일 바닥을 닦았습니다. 나는 진짜다라고 중얼거리며 비참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K는 교도소에서 가장 험한 청소 구역에 배치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무시했던 이들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며 늙어갔습니다. 은수가 자서전 기억의 먼지를 닥달을 발간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 독자가 서평을 남겼습니다.
이 책을 읽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은수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은수가 딸에게 불어 자장가를 불러주며 아름다운 언어를 물려주었습니다. 도진이 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엄마처럼 강하게 자라겠지? 성진그룹 로비에는 은수의 초상화 대신 낡은 빗자루가 전시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의 상징이었습니다. 도진이 은수를 위해 프랑스 남부의 작은 포도밭을 선물했습니다. 두 사람은 휴가 때마다 그곳에서 포도를 수확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수는 길에서 청소부들을 만나면 항상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성진그룹은 전 세계 실종 아동 찾기 네트워크의 최대 후원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서연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은수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구서연이자 이은수로서의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구 회장은 평화롭게 눈을 감으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라. 은수가 그 뜻을 기쁘게 받들었습니다. 은수는 도진과 함께 성진그룹 옥상 정원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닦은 이 세상이 참 많네요. 도진이 은수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낡은 청소 수레를 밀며 지나가는 한 청소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수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진실은 닦을수록 빛나고 사랑은 나눌수록 깊어진다. 30년간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선 구서연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청소부 은수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바닥을 닦으며 익힌 겸손과 인내가 진정한 리더십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채린과 케이의 악행은 철저히 응징받았고 정자 언니와 어머니의 원한도 풀렸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은수의 의지, 도진과 박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가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성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선량한 마음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어 보람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